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Broken Authentication and Session Man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이제 OW ASP 탑 10에서 하는 얘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한 관리입니다. 권한 관리. 자, 권한을 그러니까 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Authentication이 있었고 Authorization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Authentication 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uthentication이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인데 B인 척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얘기하는 거고 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일단 얘는 그냥 바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바로 보는 게 더 빠르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결국은 또 얘입니다. 그죠? 제가 앞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AAP 저거 안에서 저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게 거의 7, 80%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거의 대부분 다 저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90% 실제 공격은 거의 90% 가깝게 저걸로 한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웹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시면 오스티케이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서비스의 최초의 로그인을 하면 저 앞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 세션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랬죠. 서버 측 세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세션 정보 즉 서버 사이드에 저장되어 있는 요 앞 위에 로그인 단계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죠? 로그인이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세션을 보고 오스티케이션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션, 이 오스티케이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실제로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이거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서버단에 이 세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공격자들이 어떻게 찾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방법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되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저런 구조들이 있을 때는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어, 이제 이 뒤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앞쪽 영상에서는 제가 웹포 펜테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웹포 펜테스터 2라는 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SQL 인젝션이 있습니다. 얘도, 모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어차피 앞쪽에 제가 동영상에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가상머신에 올려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상머신으로. 다운받아서, 버추얼 박스에서 다 올라오니까요. 써보시고,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보시면 오스티케이션의 이그젠플 1부터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그젠플 1에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보통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라 그런다. 그랬을 때 패스워드를 게싱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여기 어드민 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죠? 로그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걸 많이 해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법적으로 무조건 진단을 해야 되는 데서는 얘를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런 거 있죠. 그 기관 명의 끝에 1, 2, 3, 4나 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디폴트적인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말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씩 이런 걸 한번 쳐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매번 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약간은 딕셔너리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자동화를 조금 하는 툴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툴이 있기도 하고 이 버프를 가지고도 그거 할 수도 있고 파이썬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는 건 제가 이그젠플 2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그젠플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2에서는 얘는 조금의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그젠플 2를 한번 보시면 여기 똑같습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필요하다. 그래서 유저네임은 해커라고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커라고 쳐도 얘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로그인이 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넣을 때마다 여기 패킷들이 생겼었죠. 그죠? 그러면 아마 두 번째 패킷 얘였던 것 같은데요. 예. 자, 요 패킷이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요게 마지막 패킷이고요. 여기에 제가 해커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안 되고 다시 물어보죠.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를 새로 다 물어보는데,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패킷 바로 위에 요게 지금 내가 방금 아이디 비밀번호 넣은 패킷이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예,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는 베이직 오센티케이션이라 그래서 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 페이지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쓰진 않죠. 어디로 들어가면 페이지가 보이고 그 페이지에 뭐 왼쪽이나 뭐 네이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왼쪽이나 이런데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이거는 HTTP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베이직 오센티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헤더에다가 오센티케이션이랑 헤더를 집어넣고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 베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뒤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해시값 있죠. 해시값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해시값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해시값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64 인코딩입니다. 인코딩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해시값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시는 역함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 일반 평문을 주면 그 평문을 암호문처럼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 버리는데 이 바꾼 상태에서 다시 바꾼 문장을 가지고 원래의 평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거를 역함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함수, 그러니까 포워드가 아니고 백워드로 돌아가는 함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해시 값이 아니고 얘는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 된 거는 다시 디코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글에서 베이스 64 디코딩을 해보면 베이스 64 디코딩, 예, 요 검색을 해보면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베이스 64 디코딩 하는 거를 여기 집어넣으시고 여기 얘를 복사해서 여기 집어넣으시고 보시면 베이스 64 디코딩 해라고 하면 여기 보면 해커 땡땡 해커라고 적었죠.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해커라고 쓰고 패스워드를 해커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해커 콜론 해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할 거냐?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고요. 실제 사이트에서 이거를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이거는 많이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는 데가 있어요.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으니까, 자,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십시오. 꼭 이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해킹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코딩을 미리 해놨습니다. 미리 해놓은 거고, 그럼 이 파이썬 코드를 프로그램을 사실
앞쪽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조금 하실 줄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개발했을 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왜 대학교 때 이렇게 단순히 뭐 프린트 F문 해보고 계산기 한번 만들어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해보면 안 되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개발자처럼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파이썬도 설명을 한번 따로 영상에서 만들겠지만 지금 그냥 한번 볼게요.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기 보면 HTTP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URL 라이브러리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요 코드를 가지고 지금 이 코드가 뭐 하는 건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어카운트에서 해커 콜론하고 여기 보면 실제로는 요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살짝 동영상 만들기 전에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자 해커 P하고 레터라고 되어 있는데 레터는 여기 보면 이 배열 즉 A부터 Z까지 0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빵 끝에는 필요 없네요. 그죠? 요렇게 0에서부터 9까지의 이 숫자들을 루프 돌면서 그죠? 루프 돌면서 여기에 글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카운트는 해커 땡땡 P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를 지워버리면 해커 땡땡 하고 처음에는 뭐가 될까요? A 콜론 A 그 다음은 해커 땡땡 B, C, D, E 이렇게 이런 글자들을 어카운트에서 포 루프 돌면서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더스라고 해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authentication 콜론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하고 똑같죠. 지금 authentication 콜론하고 베이직하고 이 뒤에 문자 집어넣죠. 그래서 베이직하고 뒤에다가 베이스 64 파이썬에서 베이스 64 가져와서 인코딩 하는데 어카운트 내가 방금 만든 이 글자를 베이스 64로 바꿔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이 헤더스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헤더를 만드는 겁니다. 이 헤더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헤더를 만들고 커넥션에서 HTTP 커넥션을 하죠. 지금은 이게 펜트 2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넥션을 해서 그 다음에 get에서 request 즉 파이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의 특정한 페이지를 리퀘스트를 이렇게 계속 날리려고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example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지금 얘를 example 2를 눌렀을 때잖아요. 그럼 example 2를 눌렀을 때는 여기 보면 리퀘스트 들어가는 거 보시면 authentication의 example 2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authentication의 example 2라는 그 경로에다가 리퀘스트를 던지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 던지면 일반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 HTTP 라이브러리가 요 위에 있는 기본적인 헤더들은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지만 요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요 헤더는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쟤를 이렇게 만들어서 헤더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코드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HTTP 리퀘스트 코드 하나 만든 겁니다.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 커넥션 개처를 통해서 get response 하면 리퀘스트 보내서 리스판스 받아오고 그것을 R1이라는 곳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여기 보면 얘는 시간을 찍어 보는 겁니다. 시간을 start en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잖아요. 서버 측으로 웹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고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스타트 안에는 보내기 직전에 시간을 저장을 해놓고요. 엔드에는 얘를 보내고 나면 R1에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R1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리퀘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리스판스로 넘어온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여기 보면 not authorize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R1이라는 걸 받아내겠죠. 그죠? 요거를 지금 여기서 웹브라우저가 해주는 걸 이렇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diff 해서 start와 end를 두 개를 뺐죠? 즉,
end는 시작 시간, 그리고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판스, 그리고 end 시간. 자, 그러면 end 시간에서 스타트 시간을 빼면 요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iff,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처음에 어카운트, 여기에 어떤 어카운트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diff,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스타트 시간은 언제였고, 예, R1 스테터스, 예, 상태를 보는 거죠. 그죠? R1의 상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R1 reason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이 값들은 그냥 뭐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가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이 코드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왜 작성을 했느냐 하면 그냥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예, 예, 저도 오랜만에 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이게 아마 라이브러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64에 베이스 64 아까 전에 인코드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B64 인코드라고 해야지 이제 인코딩이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코딩해서 던지는 거고, 던지면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펜트2 여기 realstudy.net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요 사이트 있죠? 요 사이트에 example2한테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던지는데 보시면 해보면 여기 지금 테스트 베이직 오스.py가 여기 있고요. python.py 이렇게 해서 던지면 여기 보면 제가 앞쪽에서 해커라는 글자만 집어넣고 아까 본 것처럼 A, B, C, D가 루프 돌면서 A, B, C 스트링을 만들어서 저기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서버에다가 내가 타겟으로 한 대상으로 서버에다 던지고 있는데 던질 때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얼마가 걸렸는지가 계산이 되죠. 그리고 결과로 401 authorization required, 즉 정확하게 authorization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는 자 보세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헉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는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자, 보시면 A, B, C, D 이때 보면 시간들을 한번 봐보세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 보낸 게 대략 걸린 시간이 1.4, 1.4, 1.4, 1.41, 40, 41, 41, 40 뭐 이렇게 쭉 생기죠. 그죠? 근데 요 잘 가시다 보면 OPQR 여기 보면 1.4, 1.4 하다가 P라는 글자에서 1.6이 됩니다. 저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다시 1.4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P입니다. 패스워드의 첫 번째 글자 P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C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프로그램으로 얘는 C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헬로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에 A라고 글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두 개를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비교를 하는 건데 뒤에 지금 아파치가 있어요. 아파치가 있고 아파치 C로 되어 있고 C에 오스텐티케이션 할 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H하고 A를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틀렸어요. 그러면 뒤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미 앞쪽에 첫 번째 글자가 틀렸는데 뒤에 글자가 맞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헬로라고 하고 H라는 글자를 넣고 두 개를 비교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H까지는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비교를 하기 위해 E를 올리겠죠. E를 가지고 오는 작업까지는 할 거란 말이에요. E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인 다음 글자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거죠. 요 두 개의 코드가 아주 미세한 코드지만 어쨌든 코드가 조금 더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서버 측에 코드가 조금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얘가 걸리는 시간, 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아시겠죠?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맞을 때가 더 오래 걸립니다. 앞쪽 글자가 맞았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프로그램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뒤에 게 틀려야지만 아 이게 완전히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하나씩 나갈 때
얘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코드 앞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짰는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이 앞에다가 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 갔다가 리스판스까지 오는 시간을 스타트 엔드 넣어서 diff로 계산해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왜 찍었는지 여기다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끝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 보면 ABCD 하다가 앞에 P가 나오고 여기 보면 0.4에서 0.6, 즉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애들하고는 나머지 스트링 열들을 뒤에다가 쭉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봤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글자가 P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P를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 글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또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그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얘는 P하고 그 다음 글자까지 검사해야 되니까 1.6에서 0.6이 계속 6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6이라고 쭉 가다가 잠깐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잠깐 정지하고 다시 동영상을 돌릴게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 1.6이에요. 그죠? 1.66.6.6.6.6.6 하다가 여기 보시면 살짝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4. 그죠? 그 다음에 P 다음에 4입니다. 보통 해커들이 왜 A 같은 경우 4로 쓰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P4고 PA, S는 아마 그냥 썼을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만 해볼게요. 요까지만. 그러면 P4 다음에 A부터 18, 18, S는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요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4, S였던 것 같은데. G, 8, 그죠? 8, 1.8, 1.8, 1.81, 1.80, 1.81, 예, 2.0, 그죠? S네요. 그죠? S. 그래서 뒤에 P4, S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예전에 문제를 풀어서. 자, 그러면, 자, 이렇게도, 네, 영상 길이 관계상 제가 앞부분은 제가 돌려봤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 돌려봤고, 보면 P4S, 4A 대신에 4를 사용을 하고, WO 대신에 0를 사용하고, WORD, R까지 찾은 다음에 돌렸습니다. 제가 돌렸더니 A, B, C, D 했을 때, D 할 때 보면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보이시나요, 이게 잘? 네, 여기 둘 사이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차이가 나는 것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uthorization required가 아니고 OK라고 뜨죠. 그죠? 이 OK는 뭐냐면 리스판스가 왔을 때 리스판스의 스테터스 200 OK, 그죠? 그거를 찍어 보려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200 OK가 떴죠. 그러면 여기에 패스워드는 보시면 여기서 봤던 것처럼 P4SSW0RD죠. 그러면 얘를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A 그냥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WORD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오케이 하면 예, 석세스 로그인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권한 관리는 이제 그러니까 뒤에 어떤 로직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방어자 입장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
실제로는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사실 저렇게 찾는 거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AP 영역을 그 벗어난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더 상세하게 드리지 않고 어쨌든 이걸 한번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신 걸로 권한 관리는 이렇게까지도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이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